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예, 오늘은 자신의 배우자가 중독자인 사람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또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갈 바를 알려드리는 영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배우자가 중독자라면 당신은 이미 꽤 많이 병들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중독자라면 당신은 이미 꽤 많이 병들었을 확률이 높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중독과 중독자의 관계들에 있어서의 불변의 진리들이 뭐냐면 중독을 못 고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있어서는 좀 놔두고 자신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든 거부터 고치는 게 급선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을 봐야 되는 거죠. 이미 병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병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중독자를 배우자로 두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같이 병듭니다. 가족들이 배우자가 이제 사실 먼저는 뭐 죄책감 같은 게 들죠.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죄책감 같은 게 듭니다. 그리고 또 넘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같은 게 드는 거죠. 그래서 비율을 계속해서 맞추기 시작합니다. 하라는 대로, 하자는 대로 비율을 맞추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고쳐지면 모르겠는데 고쳐지지 않고 계속해서 중독이 깊어지면 본인도 점점 더 의존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니면 이 사람을 믿거나 이런 것들 병이 점점 더 깊어져서 내면이 완전히 엮여져 상대방에게 완전히 꽂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이 완전히 상대방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첫째는 내 삶의 우선순위는 배우자예요. 배우자의 절제. 이게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물론 뭐 배우자를 사랑하니까 그게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최고의 우선순위는 뭐가 되었냐면 내 삶이어야 되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거. 그런데 나는 없고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배우자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중독은 고치지 못하는 건데 그걸 고치겠다고 해서 이제 최고의 우선순위가 배우자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냐면 어떻게 하면 남편이 아내가 재발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골몰하고 전략들을 고민하고 그것들을 실험하고 도전하고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마치 참새가 이제 유리로 돼 있는 문에 박았다가 떨어지고 박았다 떨어지고 박았다 떨어지고 박았다 떨어지고 해서 머리가 피가 나도 또 박았다 떨어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배우자가 재발할 때 재발하지 않도록 이 방법 시도해보고 저 방법 시도해보고 저 방법 시도해보고 저 방법 시도해보고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되지 않아도 계속해서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방법들 전략들을 생각해서 도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잘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없어요. 나라는 사람은 없어요. 내 생각도 없습니다. 내 삶도 없습니다. 오로지 상대방에게 맞춰져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전형적인 병든 그 모습의 일환이죠. 상대방에게 내 삶에 맞춰져 있고 상대방에게 이제 위에서 내 삶을 완전히 집어서 던져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실 건강한 게 아니죠. 우리는 내 삶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또 나를 존중하고 가꾸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건 완전히 던져버리고 상대방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사실 그거는 건강한 삶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철저하게 상대방에게 이제 맞추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플랜, 상대방에게 요구, 상대방의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 조건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맞춰서 이제 상대방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나중 되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비합리적인 요구들, 대우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반응하지 못하게 제대로 이제 그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이제 도박 중독자인데 이제 자기가 이제 요번 한 번에 한 번만 제대로 땡기면 아니면 요번 한 번만 스트레스를 풀면 나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 돈을 마련해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당신이 이제 이런 성적인 그런 조건들을 좀 만족을 해주면 내가
이제 재발하지 않겠다, 외도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불합리한 조건들을 이제 대우들의 요구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따라가다 보면, 근데 하고 나서 끝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또 재발하고 또 요구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발할까봐, 왜냐하면 넘어질까봐, 이게 계속해서 이제 거기에 끌려다니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노라고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니요 라고 하지 못하고 거의 불합리한 조건들에 있어서 yes라고 하고서 따라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그 유동적이고 경우의 수가 많아 보이지만 굉장히 그 좀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비슷한 상황이 되면 사실 사람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바뀌어요. 비슷하게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엮이는 가정들 안에 있으면 막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이 이제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은 어린아이로 남아있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성인아이라 그러죠. 어덜트 차일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 대부분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회복하려고 사람들이 모이면 이렇게 비슷한 환경 속에서 비슷하게 자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이 사실 크게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긋나게 다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비슷하게 자라가게 될 확률이 높아요. 자, 이제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자와 같이 살게 됐을 때 대부분 중독자의 배우자들도 비슷하게 패턴들이 형성이 돼요. 보통 이거를 고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고치려고 달려들게 되고 안 되니까 더 다른 방법을 쓰게 되고 또 다른 방법을 쓰게 되고 더 의존되고 더 상대방에게 맞추고 내 삶은 잃어버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상대방과 병적으로 엮여서 나중 되면은 상대방의 그 재발을 이렇게 지원하는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독자는 나중에 교묘하게 자신의 배우자를 이용해서 돈도 뜯어내고 성도 착취하고 그리고 부당한 요구들도 하고 또 자기 말에 굴복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중독행위를 뒷바라지하도록 하는 그런 데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주 교묘한 게 중독자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독자 배우자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중독자의 배우자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그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상대방을 지금은 어쩔 수 없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나도 병들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병에서 자신의 병을 고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어야, 우리가 건강해야 상대방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의 회복에서부터 먼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